여러분, 혹시 지금 하시는 방식이 60대 이후 여러분의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채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60대 이상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아직도 이러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한가요? 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남성의학 전문 클리닉을 운영한 지 벌써 23년째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 주제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안전하게 자위하는 방법, 특히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치나 성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 전립선 건강,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정서적 안정까지 지키는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하시는 방식이 정상인지, 안전한지 의문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자위는 여전히 유익한가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정상일 뿐만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아니 오히려 60세 이후에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욕구를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나쁜 건 계속 그러고 싶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극은 남성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에 영양을 공급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지어 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까지 개선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60대나 70대 몸이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은 20대나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신경 말단이 활성화되려면 더 섬세한 접촉이 필요하며 혈관이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자위하는 방식도 여러분과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거나 무조건 강한 자극을 추구할 게 아니라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속도를 늦추고 완전히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과 배려를 가지면 경험이 더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과 활력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바로 서두르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남성 환자분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일처럼 대합니다. 조용히, 때로는 긴장한 상태로 혹시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습관은 여러분에게 역효과를 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르면 신경계가 계속 경계 상태에 있게 됩니다. 혈관은 확장되는 대신 수축됩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심장은 스트레스 반응으로 뛰며 뇌는 경계 모드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조직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최종적인 만족감은 제한적이거나 심지어 좌절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점차 접촉을 긴장과 연관시키지 이완과 연관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쾌감이 기계적이고 경직되며 반응이 둔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세요. 몇 분만 더 시간을 내세요.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신이 진짜 그 순간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복잡한 의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이 안전함을 느끼면 혈관이 이완되고 신경이 깨어나며 감각이 자연스러운 강도를 되찾습니다. 깊고 지속적인 만족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큰 실수는 너무 강하게 누르는 겁니다. 50대나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너무 강한 압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더 세게 쥐거나 더 공격적으로 자극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뭔가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결과는 해롭습니다. 음경은 단순히 피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해면체 조직, 민감한 신경, 부드럽고 규칙적인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섬세한 섬유로 이루어진 복잡한 기관입니다. 너무 강하게 쥐면
마찰, 압박, 긴장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감도가 떨어집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철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증상까지 발달시킵니다. 몸이 특정 수준의 압력과 움직임에만 반응하게 되는데 이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거의 재현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좌절감, 자극, 심지어 피부에 미세한 찢어짐이 생겨 쾌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부드러움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쥐는 힘을 살짝 풀어보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리지만 감각은 돌아옵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윤활제를 써야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 추천은 이렇습니다. 천연 성분의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한국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으로는 듀렉스 내추럴 필 같은 수용성 제품이 좋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도 괜찮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건 향료나 멘톨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런 성분은 60대 이후 예민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꿔보세요. 자위를 오르가즘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고 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적 마사지로 생각하세요. 인내심과 친절함을 가지면 쾌감뿐만 아니라 활력도 되찾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큰 실수는 감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위의 감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겁니다.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감정과 스트레스, 심지어 기억까지도 호르몬과 순환, 그래서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배우지 못한 채 자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수치심으로 나타납니다. 자위가 나쁘거나 더럽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나이와 관련된 변화의 무게입니다. 몸이 더 천천히 반응하고 자아상이 달라지고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긴장과 자기 비판의 원천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억압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 스며듭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지고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감정적 짐이 수행, 불안, 욕구 상실, 심지어 자신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이 성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건 자신을 돌보고 다시 연결되는 거에 관한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면 의사, 상담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서 편안함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쾌감을 되찾는 것은 자기 존중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수치심을 놓아주고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3가지 실수를 다뤘으니 이제 60대 이상 남성에게 적합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만족스러운 자기관리 루틴을 만드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청결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만약 액세서리나 수건을 사용한다면 항상 깨끗한 것을 사용하세요.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공간에 자리를 잡아 몸에 안전 신호를 보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연 무향 윤활제를 사용해 마찰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충분합니다. 기름 기반 제품은 피하시고 물 기반이나 실리콘 기반을 선택하세요.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통증, 불편함, 발적, 부종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징후는 염증, 순환장애 또는 전립선 관련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진료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적당한가요? 정답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2, 3회가 대부분의 60대 이상 남성에게 건강한 빈도입니다. 중요한 건 빈도보다 질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서둘러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제대로 시간을 들여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 하루에 2번 이상 하고 계시다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인지 아니면 강박인지 생각해 보세요. 강박적으로 느껴진다면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진동기나 성인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입니다. 진동 마사지기는 괜찮지만 너무 강한 진동은 피하세요. 피부와 신경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물의 경우 적당히 사용하는 건 문제없지만 이것 없이는 흥분이 안 된다면
뇌가 과도한 자극에 의존하게 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천천히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고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자위는 진정한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순환,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남성 에너지 유지까지 많은 환자분들이 60대나 70대에 자신의 몸을 재발견합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예전에 몸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지금 몸이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나지도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돌봄, 더 많은 의도, 더 많은 친절을 요구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으로 몸에 응답하면 몸도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종종 강력하고 아름답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세요. 첫째, 발기가 전혀 안 되거나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둘째, 사정할 때 통증이나 혈액이 보일 때. 셋째,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빈뇨가 심할 때. 넷째, 음경이나 고환에 덩어리나 부종이 생겼을 때. 이런 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런 욕구가 생기면 스스로에게 이 선물을 주세요. 압박도 성능도 아닌 그저 존재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쾌감도 중요하고 자신감도 중요하고 건강도 이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활제 추천해주세요. 전립선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부담 없이 공유해주세요. 우리 나이에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남성을 위한 전립선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쾌감, 여러분의 활력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맞춤 의료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